지금부터 김창룡 해임, 견찰학회 청산, 보안법 철폐, 민중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이 땅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사나하신 모든 열사들을 기리며 일동 묵상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바로 다음으로 투쟁하는 민중의 노래 이무리한 행진곡 제창하겠습니다.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공지는 반대로 깃발만 남겨 새날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민중을 탄압하는 주구인 친일 친구구 경찰과 민중을 위한 견찰 개혁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선해상과 지킴이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한 구구 유튜버는 무죄 송치하고 선해상에 대한 정치 테러를 막기 위한 지킴이들의 농성의 소환장을 남발하는 경찰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기대도 걸 수 없습니다. 외세의 주구 견찰을 경찰로 만들 유일한 길은 김창룡 해임, 견찰학회 청산, 보안법 철폐의 길뿐이며 우리 민대위는 그리고 민중은 그 한 길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첫 번째 발언으로 한일행동 회원 발언 듣겠습니다. 빨갱이들은 모두 씨를 말려버려야 한다. 이 잔혹한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 민중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사막살에서 가장 앞장섰던 서북청년단이 공언했던 말입니다. 서북청년단이 어떤 단체입니까? 이들은 정치 깡패 집단입니다. 이북에서 내려온 악덕 지주들로 구성된 정치 살인 집단입니다. 서북청년단 지원자 약 620명이 수도경찰청의 감독 아래 12일 동안 훈련을 받았다는 역사적인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군 장과 이승만 사령은 서북청년단을 직접 사주하였고 한마디로 정부 대신 손에 피를 묻혀주는 극우사설 민병대였습니다. 이들은 제주 사사막살에 동원됐을 뿐만 아니라 대구 노동자 파업, 고도연맹 사건, 거창 양민학살 사건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무려 40만 명의 민간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좌파로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미군정을 반대하고 해방 후 공관제를 반대하며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정당한 부르주주는 이승만 정권에 의해 좌파로 매도당하고 학살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서북청년단에 의해 학살을 당한 자들은 주로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제 식민지 통치의 억압과 착취에 신음했던 우리 민중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7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친일, 친미, 친구구 경찰이 선호상 지킴이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광화문과 선호상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는 극우 무리들은 본질상 학살 집단 소복 청년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본의 성노예 할머니는 자원적으로 돈 벌러 간 것이다 와 같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정치 논리에 그대로 수용하면서 역사적 왜곡 발언조차 서슴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호상을 지키는 청년 학생들에게 돈 받고 일하냐, 북에서 온 빨갱이냐, 조선족이냐, 이런 미혹적인 발언 또한 일삼습니다. 여자가 차가운 곳에 앉으면 불임이 된다, 성인이고 사줄까, 천막 뒤에서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냐 등 인신공격성 그리고 성폭력적인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이들 극우 무리배들한테는 광화문과 선호상이 그 무슨 치해복권이라도 적용되는 구역이라도 되는 듯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 옆에서 그런 불법적이고 우물덩어리 같은 행동들을 보고 있음에도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이 땅의 친일, 친미, 친구구 경찰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지난 여름 한 극우무리가 정부 경찰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유튜브 슈퍼챗 좀 찔러줘라, 다른 경찰서는 훨씬 더 많이 준다 등 경악스러운 대화 내용을 우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중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민중의 지팡이 역할이 아닌 극우무리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친극의 지팡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지난 19일에는 극우무리배와 경찰이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심과 생각들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극우무리가 선호상을 향해 그리고 그 옆에서 연좌 시위를 진행하는 지킴이를 향해 차량을 돌진하여 살해 위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선호상 주위에 있던 경찰들조차도 놀라서 달려나올 정도로 차량이 돌진하는 방향은 명확했고 그 속도는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극우무리의 유튜브 방송에는 살해 위협을 받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킴이의 모습을 보며 이야 정말 재밌다 라고 말하는 것까지 성출되었고 그 살해 위협에 대한 고의성을 다분히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19일 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였고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 무섭게 돌진하는 자동차의 경우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흉기를 다가올 수 있는 만큼 특수 협박죄에 성립한다고 법에도 명확히 나와 있건만 친일, 친미, 친구구 경찰은 이를 무혐의로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무혐의, 과연 이 극우무리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만한 점이 없는가? 민중들은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으며 극우무리의 차량 돌진, 살해 위협부터 무혐의 처리까지 하나의 약속된 각본이 아닌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저항은 더 거세지는 법입니다. 서북 청년단과 미군정 세력의 제주 4.3 학살이 곧 제주 4.3 항쟁으로 되었듯이 극우무리배의 경찰들의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는 곧 경찰 앞에 청산을 향한 온 민족의 불불 같은 기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중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법대로 부부무리를 처벌하고 경찰들은 민중의 집행 여파를 맡은 만큼 그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부부무리와 친일, 친미, 친기구 경찰이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써내려간 각본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민중의 분노는 더욱더 가파르게 쌓인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소녀상과 광화문은 물론이고 사드 문제가 지속되는 성주시, 그리고 바로 어제 정당하게 생존권을 외치는 노량진 수산시장 철거민들에게 직사로 체류액을 살수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미소극주의와 자본과 권력에 충실한 개가 되어 민중을 물어뜯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땅에 경찰들이 그들이 민중들을 물어뜯는 것이 곧 자신의 목에 목줄을 채우고 있다는 것과 다른 모습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온 민중의 경찰 앞에 청산 투쟁에 떨쳐 일어나 총분기하는 그날을 멀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 민중대책위원회가 경찰 앞에 우두머리 김창민을 해임시키는 그날까지 모든 경찰 앞에 청산, 모든 경찰 앞에를 청산시키는 그날까지 결사의각으로 끊임없이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이어서 다음 발언으로 반일행동회원 발언 듣겠습니다. 지난주 성주 소성리에서는 또다시 주민들이 경찰들에 의해서 쫓겨나왔습니다. 경찰들의 주민들의 삶의 토전을 모른 채하고 부상자까지 내며 주민들을 이격시킨 데에는 사드 장비 반입이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드는 모두가 알다시피 실효성이 없음에도 미국의 군사 패권을 목적으로 이 땅에 반입해 군사 충돌과 코리아 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오는 전쟁 무기입니다. 단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을, 한평생 농사만 짓고 살던 평범한 사람들을 한순간에 이른바 데모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삶을 위해 싸우는 주민들을 경찰들은 미군의 요구에 그리고 정부의 명령에 반대하는 불순분자 마냥 강하게 밀어버렸습니다. 자주권이 없는 나라 민족의 서름으로 평생을 일궈온 밭을 외국 군대에 의해 한순간에 잃게 된 것도 모자라 그 앞장에 우리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우리나라 경찰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자주뿐 아니라 민주주의도 상실한 수성리 주민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을지 경찰들은 감히 생각이라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날 밀양 송전탑에서는 경찰의 행정 대집행으로 주민들이 다치고 환자가 이송되는 와중에도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으로 V를 만들면서 웃어 보이던 경찰들입니다. 그날은 국가가 우리를 죽이라고 미리 명령을 내린 것 같았다는 당시 밀양 주민의 증언이고 우리 민중이 숨 쉴 수 없다라는 미국 경찰 폭력 피해자들의 외침에 같이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서울의 수성리는 바로 광화문입니다. 수성리에서 경찰들이 미군의 하수인으로서 본 모습을 보여줬다면 광화문만큼 경찰의 친일, 친극우의 뿌리를 드러내주는 곳도 없을 것입니다. 소녀상에서의 소녀상 지킴이들을 향한 경찰의 탄압이 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경찰의 반일운동 탄압, 친일 행위는 극우무리를 비호하는 행태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초상권을 요구할 수 있을 만큼의 근접 거리에서 촬영을 하는 극우 유튜버의 소녀상 지킴이 불법 촬영은 고성방가, 욕설, 심지어 성희롱 발언 및 행위에도 불구하고 개인 유튜버의 방송 촬영을 막을 권한이 없다면서 방치하면서도 반일 행동의 온라인 문화재에 대해서는 불법 집회라며 문화재를 부강하던 사람들까지 소환 조사하고 누가 진행하고
누가 온라인 방송을 운영하는지 꼬치꼬치 캐묻기까지 했습니다. 폴리스 라인을 친다며 소녀상 지킴이를 은근슬쩍 발로 차는가 하면 불법 촬영하며 마찰을 일으키는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소녀상 지킴이들과 시민들의 정당한 항의에는 되려 마찰을 방지한다며 가만히 있으라 언성을 높이기 일쑤였습니다. 그 가만히 있으라는 무책임한 말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까? 수시로 소녀상의 테러 행위를 일삼고 지킴이들을 향해선 차량을 돌진하는 것이 바로 저 극우 무리들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소녀상도 훼손시키고 사람이 다치는 걸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그것을 예방하는 게 경찰의 본실 업무가 아닙니까? 경찰의 소녀상에서의 행위가 직무유기를 넘어 반일운동, 탄압, 진극우, 망동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최근에는 경찰의 날 75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자신들의 날로 명명하는 기념일은 곧 자신들의 뿌리와 정체성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노동자의 날은 8시간 노동제 및 8시간 노동제 쟁취 및 경찰의 유혈 탄압에 항거한 노동자들의 영역적 투쟁이 있던 날이고, 학생의 날은 일제 식민 정책에 반대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 땅 노동자와 학생들의 사명을 노동자의 날, 학생의 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의 사명을 나타낼 경찰의 날은 어땠습니까? 경찰의 날은 미군정 산하 경무국 참선일을 경찰의 날로 기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금 경찰의 행동과 언사 하나하나는 모두 경찰의 친일, 친미, 친극우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친일 임명사전의 인물 중 20%를 웃도는 비중이 경찰이라는 사실과 작년 인권침해 상담 현황 1만 3천여 건 중 약 20여 %에 달하는 2,400건이 경찰에 대한 건이라는 사실이 겹쳐 보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을 한번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 외세에 점령당한 민족에게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외세를 등에 업고 친일, 친미 집단으로 떵떵거려온 경찰이 인권 침해 사례 중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미 경찰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경찰 개혁에 대한 염원은 시대적 요구가 된 지금, 진정한 경찰 악폐 청산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친일 친극우 경찰의 우두머리 김창룡을 해임시키는 것입니다. 김창룡이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소녀상과 광화문 일대에서의 극우무리들의 난동은 더욱더 심해졌고, 이를 기어 방조하는 경찰들의 망동 역시나 날뛰었습니다. 김창룡 자신이 경험하고 보고 배워왔다는 미국식 경찰 제도가 바로 분간적이고 제국주의적 인종차별로 무고한 흑인의 목숨을 앗아가고 전국적인 반대 시위를 일으킨 바로 그 미국의 경찰 제도입니다. 김창룡이 이 땅의 경찰 개혁을 이끄는 한 남코리아판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필연입니다. 경찰 앞에 청산 김창룡 해임 투쟁은 이제 정치 투쟁임과 동시에 우리 민중들의 한 명 한 명의 목숨을 지키는 일입니다. 김창룡 산하의 경찰은 극우 유튜버의 차량 돌진 특수폭행 혐의까지도 무혐의로 넘겼습니다. 극우 무리의 불법 망동에 대한 우리의 고소고발은 모조리 무혐의 처분하는 몰상식한 편파 행위는 곧 찾아올 민중민주의 시세상에서 경찰이 청산되고 법의 심판대에 넘겨지는 주요 혐의가 되어서 경찰에게 그대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김창룡 청장을 비롯한 진일 친미 경찰들의 상관들을 먼저 해임시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소녀상과 광화문 일대 극우무리들의 난동 그 현장을 책임지고 있던 경찰들도 상관의 명령을 따를 뿐이라는 변명으로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논리는 나치 독일의 전범 군인들이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펼치던 논리입니다. 경찰들은 그 논리대로 과연 나치 전범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나치 전범들은 역시나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경찰들이 친일 친미 집단으로 몰락한 경찰에 복무하는 이상 당신들의 행위가 민중의 역사 앞에 유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민족이 억울하면 그런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김창룡을 해임시키는 투쟁에 함께 나서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진정으로 경찰학회를 청산하고 김창룡을 해임시키고 이 공안경찰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 법적 근간이 보안법까지 완전 철폐하여 진정으로 민족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민족의 자주를 지키고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다음으로 성명낭독 읽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발언 이어서 듣겠습니다. 경찰 앞에 양산하는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하라. 영화 변호 사로 인해 널리 알려진 불임 사건이 재심해서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구금과 차별 강요로 인한 인위성 없는 심리 상태가 검찰 수사 단계에도 계속됐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무죄 선고를 받은 50대 국가보안법 피해자는 20대 때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상실할 수 없는 구금과 소름 끼친 고문, 투옥생활, 출소 후 직업 선택의 어려움 등 30여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분단의 상황에서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남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980년 충남 공주에서 선후배들과 함께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 찬양 고문 혐의로 구속되었던 20대 청년 학생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기 전까지 약 60일 이상 대전 대공분실 지하 등에서 불법으로 구금돼 통닭구이, 물고문, 집단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한 사람은 정신질환을 앓았고 또 한 사람은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다. 2015년 11월 13일 새벽 1시 30분 국정원과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기독교 평화행동 목사단 소속 김상윤 목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 목사를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성윤 목사의 부인과 여고생 딸 6살의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목사의 두 팔을 뒤로 수갑을 세운 채 폭행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7시간을 이 같은 상태에서 야만적인 수색을 자행했다. 한편 법무부는 2008년부터 2017년 7월 말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총 739명이었다고 밝혔다. 주로 송치한 송치기관은 경찰이 531명으로 전체 비율의 71%를 차지했다. 또한 대법원사나 법원행정처는 2017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의 1심 무죄율이 2016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절반 이상 줄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다시피 국가보안법의 피해는 전혀 줄지도 않고 특히 지금 김창룡이 경찰청장으로 있는 이 시기에도 국가보안법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분단 75년 동안 민족의 최대 고통에 기생하며 흡혈귀처럼 살아오고 숱한 사람들의 인생을 죽이고 망쳐온 국가보안법을 두고 코리아의 자주민주 통일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경찰 앞에를 양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투쟁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같이 떨쳐 일어납시다. 투쟁! 다음으로 성명낭독 읽겠습니다. 친일 친구구 망동에 앞장선 경찰청장 김창룡을 해임하고 경찰 앞에 청사하라. 경찰의 고의적인 친일 친구구 망동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친일 친구국 경찰은 소녀상 지킴이들에게 소환장을 남발하며 대놓고 반일행동을 탄압하고 있다. 친일 극우무리의 만행으로부터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연자농성을 벌인 소녀상 지킴이들과 온라인 문화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환장은 21세기에도 경찰이 여전히 친일 4대 매국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친일 친구국 경찰이 소녀상 지킴이들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해방하며 교활하게 탄압하는 지금도 친일 극우무리는 거리를 활개치며 불법 폭력 망동을 저지르고 있다. 극우무리 민족 반영무리와 야합해 계속해서 그들을 비호하는 행태는 경찰 스스로 앞에 오물을 자처하며 경찰 앞에 청산을 앞당길 뿐이다. 경찰은 친일 친미 주구 경찰을 뿌리로 하고 있다. 해방 후 친일파 청산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듯이 오늘날 친일 친구 경찰의 청산이 시대의 절박한 과제인 이유다. 1945년 당시 메가더는 전제적이며 억압의 도구라며 일본의 중앙 집권화된 경찰 제도를 폐지한 반면 남에서는 일제의 경찰 조직 체계를 그대로 하고 일제 경찰과 민족 반역자, 월남한 경찰들을 중용해 경찰 조직을 더욱 중앙 집권화했다. 이는 위협적 요소인 자익 세력을 탄압할 물리력이 필요해서다. 미 군정 관리였던 이 맥도날드에 의하면 남의 경찰은 미 군정청 경무국장 관할 아래 단일 기구로 통합됐으며 미제의 군용 차량을 사용하고 일제 군용 소총, 대검 및 기관총으로 무장했다. 이로써 남의 경찰은 치안 유지와 소유 진압을 목적으로 애국 민주 세력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다. 경찰의 포갑행위는 촛불 정권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8월 경찰에게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정한 것은 4,911건이다. 이 중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가 836건으로 가장 많으며 폭력,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 사용이 861건, 폭언, 욕설 등인 인격권 침해가 807건 등이다. 2019년 경찰에 대한 인권 침해 상당 현황은 총 13,744건 중 경찰이 2,40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소녀상 지킴이들에 대한 악질 극우의 협박, 폭력, 성추행 등 온갖 불법 행위에 대해 편파적으로 대응하고 차량을 돌진하는 살인 미수행위까지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짓는 경찰의 작태는 이미 경찰 조직 내에 만연한 악폐인 것이다. 경찰개혁이 전혀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경찰청장 김창룡의 해임이 경찰 앞에 청산의 시작이며 시금석이다. 김창룡은 취임사에서 개혁은 신의 정신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 경찰개혁의 기준은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호라고 말했다. 2015년 워싱턴 파견 당시 미국의 치안 정책을 국내에 접목하는 방안을 연구했다고 알려졌는데 혹여 김창룡의 개혁 방식이 미국식은 아닌지 묻고 싶다. 소환장을 남발해 반일운동을 탄압하고 1인 시위자의 목을 조이는 살인적 행위를 저지르는 경찰에게서 우리는 기대할 것이 없다. 애국 민주세력 탄압의 역사, 이대의 파쇼학법 보안법의 역사는 소녀상 지킴이들을 비롯해 민중민주 세력을 탄압하는 오늘의 친일 친구 경찰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김창룡 해임, 경찰 앞에 청산과 보안법 철폐 투쟁으로 반민중, 반민주의 역사를 끝장내고 반드시 민중의 새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0년 10월 30일 경찰청 앞 반합의 반일 청년학생 공동행동,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정보원 해체, 조선일보 폐간을 위한 민중대책위원회. 마지막으로 연대투쟁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머리띠 묶어주며 어깨 걸고 일어서자 우린 패배도 모른다 후퇴도 모른다 왕철 같은 연대투쟁 전쟁꾼 우리 너희에게 외세와 자본이 있고 폭력 집단 경찰과 군대 있지만 우리에게 친명과 의리인지 조금도 함께한 동지가 있다 보아라 연대의 깃발 들어라 단결의 함성 너희의 마지막 발언 투쟁으로 하다 버리라 너희에게 외세와 자본이 있고 폭력 집단 경찰과 군대 있지만 우리에게 신념과 의리인지 조금도 함께한 동지가 있다 보아라 연대의 깃발 들어라 단결의 함성 너희의 마지막 바람 투쟁으로 하다 버리라 보아라 연대의 깃발 들어라 단결의 함성 너희의 마지막 바람 투쟁으로 하다 버리라 이것으로 김창룡님 경찰학교 청산, 보안법 철폐, 민중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